네, 지난 2012년 4대4 합헌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4대4에서 7년 만에 4대3대2, 좀 크게 보면 이제 7대2가 되겠고요.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변화가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의의를 둬야겠죠.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의 요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특히 생명과 또 건강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임신을 해서 원하지 않는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뭐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해가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네, 좀 법조계 안팎 개선 좀 예상됐던 결과로 보이나요? 아니면 좀 예상 밖의 결과로 많이들 여겨지나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위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뭔가 차이를 두는 변형 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법을 없앴을 경우에 뭐 사회에 주는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국회로 하여금 이거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지금 뭐 양 변호사님 옆에 화면으로 설명이 나가는데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조금 더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법을 그때까지 고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적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 법 자체를 아예 효력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고 효력을 또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효력을 바로 중단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력을 바로 중단시키지 않았던 이유로 만약에 효력을 중단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는 바로 위헌 결정하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낙태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오는 충격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3개월 이내 12주가 되겠죠. 그 안에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였는데 오늘 결정의 요지를 다시 한번 좀 판단의 배경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은 결국에 이제 모든 종류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게다가 많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남성의 경우에는 당사자에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왜 여성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이 낙태죄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하다고 할지라도 100%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낙태죄는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을 해서 예견된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좀 약간 예상을 벗어났던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이런 정도까지는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시한 게 22주까지였거든요. 22주가 지나게 됐을 경우에는 태아가 독립적인 생명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이제 사회에서도 5개월 넘었을 경우에는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하나의 인격에 가까운 어떤 존재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22주까지 범위를 넓혔는데 왜 제가 예상을 넘었다고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낙태를 허용하고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한 12주 정도를 많이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헌법재판소가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앞서 그 김정혜 기자 리포트에도 의료계는 해외의 예를 들어서 12주로 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앞으로 이 부분 22주와 12주 그 간격을 줄이는 것도 좀 논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기다린 사이에 리포트가 나가는 거 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 12주 이내라면 다른 어떤 의견이 없이도 그 인부의 요청만으로도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12주 이내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으로도 뭐 제가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때까지는 태아가 독립된 개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지라든가 주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독립되는 어떤 의식을 가진 상황이 아니고 그걸 좀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또 의료계에서는 12주를 넘어서게 되면 임신 중절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도 설령 이제 허용을 하더라도 조금 엄격한 조건을 좀 제한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2012년에는 4대 4로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고요. 더 멀리 이제 53년에 낙태죄가 규정된 지는 66년 만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건데 그동안 좀 우리 사회가 많이 시대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했던 네. 같은 기관에서 2012년 또 그 전에 그리고 최근 이제 이번 헌재 결정을 앞두고 뭐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금씩 바뀌어서 이번에 결정을 앞두고는 이제 과반수가 확실하게 넘는 국민이 이 낙태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보였거든요. 네.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민이 바라는 바를 국민의 대의리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여론을 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법 자체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네, 법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7대 2의 어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7대 2의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2명의 재판관이 이제 소수 의견을 낸 건데 네. 이들의 판단의 근거도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네. 건데 두 명의 소수 의견을 내신 재판관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어머니로부터 낙태를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네. 그만큼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생명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무분별한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죠. 낙태죄를 없앴을 경우에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혹시라도 이 임신 중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가벼운 사회 풍조가 생기는 것은 막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꼭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니고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다른 결의 좀 논의나 고민은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제 법을 만지는 일,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뭐 모자보건법도 있고 의료법도 있던데요. 지금 이제 현재 낙태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형법에는 네.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모자보건법에는 두고 있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법 체계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예. 모자보건법에 예외를 두고 있더라도 법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뭐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형사처벌 한다라고 해놓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없이 형사처벌은 예외적으로 한다 그래놓고 또 모자보건법을 들어서 면제를 해주는 좀 맞지 않는 규정이었거든요. 둘이가 충돌하는 거군요. 충돌하는 법이.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위헌적 요소가 있었던 거고요. 네. 정부에서 방침을 내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관련 부처에서도 제가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22주 가량을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 정도가 적당한지 아니면 뭐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12주가 적당한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과 또 안을 내놓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하든 뭐 정부 발의를 하든 어느 쪽으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겠죠. 일단 뭐 반응으로 봐선 정치권이 좀 이번 그 낙태죄 판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견이 없을까요? 저는 살짝 조금은 놀랬다기보다는 약간 의외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낙태죄가 통과되는 법회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견이 굉장히 첨예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보수 진보를 가르는 어떤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 낙태죄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미국은 또 주마다 다르기도 주마다 하잖아요. 다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뭐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없다는 게 이런 데서 한 가지 좀 입증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워낙 이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당연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이 된 거겠죠. 네,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김에 자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은 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좀 마련돼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까 제가 뭐 미국 예를 먼저 네. 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4년도에 가장 앞서서 일부 주에 해당하긴 하지만 판결을 통해서 임신 중절을 좀 허용을 했고요. 네. OECD 국가들을 살펴봐도 30개국 이상이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뭐 네. 임신부가 위험할 때라든가 아니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거나 뭐 지금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허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의 상의를 반드시 거쳐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이혼할 때 숙려 기간을 두듯이 의사와 상담을 거친 다음에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차이들이 조금씩 국가마다 특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낙태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소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원칙적으로는 헌법법 불합치도 위헌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재심을 한다는 것은 무죄가 될 만큼 그 본인이 처벌받은 근거 법률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헌법조합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임신 중절에 관한 법을 만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그냥 가정입니다만 12주까지만 허용한다라고 만들어 놓고 12주가 넘어서는 여전히 처벌한다라고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 기존에 처벌받은 사람들 지금 2012년 합헌 결정 이후에 최근까지 한 96건 가량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는 새로 바뀔 법에 의해서도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률적으로 재심을 다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이미 법원에서도 이번 경우에는 좀 재심 자체도 각급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강론으로 들어간 좀 질문인데 만약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된 이유를 가정했을 때 의사가 자기네 신념에 따라서 좀 낙태 시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상 좀 거부로 어떻게 또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의료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 임신 중절 시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진료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자의 병질을 치유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의료학회와 또 입법부 쪽에서 함께 논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단 내년 12월 31일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논란을 좀 최소화하는 게 과제일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입법 과정이라든지 좀 보완 입법이라든지 가장 좀 들여다봐야 될 점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좀 보듬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법조인으로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생각보다 있었고 네. 많은 신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낙태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입법의 과제라기보다는 기본 어떤 원치 않는 임신 내지는 원하더라도 출산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어떻게 보면 사회 방어막을 많이 만들어서 가능하면 임신 중절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선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절을 하면 처벌하는 게 문제니까 선택을 해서 나는 임신과 출산을 유지하겠다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면 네.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정 전까지 의료 현장에서 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또 현명한 좀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